네, 시장에 있어서 진짜 지금은 어디서 그 중심을 찾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 주도 섹터 공략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머리 정리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정해인 스타일로 깎아달라고 했더니 네. 이렇게 깎아주더라고요. AS 되나요? AS 해야 됩니까? 네, 멋지십니다. 이화선생님과 방금 전에 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개인이 사고 있고 기관 외국인이 매도하는 형태에서의 시장입니다. 저는 투자 매매 주체 중에서 가장 매매를 잘하는 집단은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요? 네. 오. 당일의 흐름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살 때 지수가 상승하죠. 그건 당일의 흐름이고요. 네. 기관이 살 때는 시장은 변동성이 크지 않는 가운데서 종목 수가 상승 종목이 많아지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개인이 살 때에는 오늘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예. 또 내일까지도 하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만간의 흐름에서 시장은 터닝 포인트에서의 반전이 난다는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네. 내에서 매매를 가장 잘하는 주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오늘 장 개인이 산다는 의미를 판단해 보게 되면 내일이나 늦어도 모레 정도에서는 시장이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흐름이죠. 그럼 오늘 사는 행위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점수를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 어디를 사야 진짜 지나고 봤을 때 더 잘하는 걸까에 대한 고민은 또 네.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요 완전히 누구누구 트레이드 성격이냐 네. 아니면 넘버의 싸움이냐 네. 지금 딱 이 두 가지가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방식의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좋을까요? 지수가 일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대선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죠. 네. 하지만 지수는 반등 시점에 도래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장을 마감하면서 내일 장에 대한 대비를 하는 입장에서 내일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 부분이 시장의 전환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한번 오늘장 마감을 하면서 오늘장 리뷰를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야 되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까지 SK하이닉스가 20만 원 선을 깨지 않았으면 하는데 깨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네. 오늘 다시 또 반등을 보이고 삼성전자는 또 색깔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일 실적 발표다. 그렇다면 반도체 지금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오늘 대표님과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는 당연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은 긍정적으로 다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 가격 전략에 있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예. 그 이전에 하이닉스 주가 빠지고 최근에 시장이 조정을 받은 것은 모건 스탠리에서 레포트가 나왔죠. 추천주 목록에서 제외시켜버렸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뉴스나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은 기사들을 접하는데요. 지금 나온 대상의 기사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모건 스탠리가 지난 6월에는 어떤 레포트를 냈을까? 5월에는 어떤 레포트를 냈을까? 해당 주체의 과거 행적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추적해서 네.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6월 달 같은 경우는요. 모건 스탠리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이때는 삼성전자를 관심 종목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어땠죠? 별로 변동이 큰? 근데 잘 갔었던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바닥은 5월 말과 6월 초였습니다. 6월 3일에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네. 이때 삼성전자를 제외시켰거든요. 그리고 잘 갔네요. 그리고 나서 주가 올라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편입 종목은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아무래도 퍼시픽 같은 종목들이 편입 종목이었었고요. 이번에 모건 스탠리 레포트를 보게 되면 신흥국 시장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 AI 열풍에 힘입어서 좀 과도하게 주가 편향된 상승이 나타났다. 그래서 제외한다. 예. 라고 얘기를 했죠. 저는 이게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모건 스탠리를 제외하게 되면 주가 오히려 올라가는 좋아. 네. 이런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 반박을 짧게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에서의 모건 스탠리 레포트거든요. 그런데 최근 수출 동향에서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역대급 수출에서의 데이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6월 수출뿐만이 아니고 7월 들어서도 지난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20%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에 있어서 D램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지난해 아마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을 때 디램 가격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1불 초반에서 디램 가격이 움직였습니다. 이때는 역마진이었죠. 매출을 발생시켜도 회사가 손해보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삼성하이닉스가 적자를 기록했던 부분이었고요.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 디램 가격이 2배나 올라갔어요. 네. 2불 돌파했어요. 역대 가격이 디램이 한 4불이 최고점인데요. 1.8불 이상이면은 손익분기를 넘어섭니다. 돈 버는 구조거든요. 반도체 수출 잘 되고 있고 디램 가격 올라가고 있고 이러한 전반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 경기의 전반적인 흐름은 단순하게 하반기에 꺾일 것이다 라는 측면보다는 네. 보통 산업은 관성의 법칙이 있거든요. 하나의 산업이 태동해서 그 산업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이달은 좋았고 다음 달은 안 좋고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의 관성의 법칙에서 좋아지면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흐름의 추세가 진행된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모건 스탠리의 이번 보고서는 그냥 우리가 기우이다. 그리고 이런 형태에서의 보고서가 나왔을 때 주가 흔들릴 때 관심에 두고 해당 종목에 대한 전략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시장에서 크게 회자되고는 있지만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쩐지 모건 스탠리가 다 맞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내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정확도가 맞지 않다라고는 하는데요. 네. 이번이 또 오히려 조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업황에 있어서는 당연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의심할 바 없잖아요. 다만 조정의 비밀가 됐었던 건 누가 되든 간에 중국 때리기가 반도체 쪽에 있어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내 반도체 업계에 있어서는 약간 그게 피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는 상존해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그럼 이거에 대한 정도는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지 지금 조정이면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세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예. 트럼프, 바이든, 중국 대리가 심화됐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가 중국의 TSMC에 대해서 때리기를 시작하니까 바이든이 나는 더 강하게 때릴 거야. 관세 올릴 거야. 서로 경쟁적인 입장을 맞아요. 취했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후보가 바뀐다라고 해요. 그럼 후보가 바뀌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때리기는 이전보다는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때리기는 지난주까지 또는 이번 주까지의 흐름에서 마무리되었지 않느냐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네요. 후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그 강도, 중국 때리기의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강도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됐고 네. 또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괜찮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목별 네. 대응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업황 꺾인 거 아니고 어느 정도 리스크도 완화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에 내일 실적 발표 기대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다시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을까인데요. 대장주 쪽으로 붙는 게 좋을까요? 소부장이 좀 더 탄력적일까요? 일단 소부장을 말씀드리면 소부장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제 항상 왜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가는데 소부장은 안 가지?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세요. 근데 과거의 주가 흐름에 있어서도 소부장은 항상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이고 뒤에 따라가는 흐름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반도체는 지난해 업황을 좋게 계산을 해서 생산을 많이 해놨어요. 재고가 많습니다. 지금은 이 재고가 나가고 있는 시즌이거든요. 신규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네. 소부장은 신규로 생산 라인을 확대할 때 소부장의 매출이 늘어나죠. 그렇다면 올 하반기 전후로 해서 신규 매출 증가에 대한 소부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때 네. 이때부터 소부장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 갖는 거 당연하고요. 시점을 달리해서 이전의 흐름에서도 반도체, 삼성의 하이닉스와 소부장 종목들은 궤적을 동일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차만 좀 다를 뿐입니다. 못 간다, 안 간다,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궁극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해석점에 대한 소부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내일 할 이슈가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잘 보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예. 포인트가 있어요. 네. 내일 실적 시장에서는 16조다, 5조다 많은 얘기들이 설왕설래합니다. 예. 당연히 좋을 겁니다. 그런데 하이닉스에 대해서만큼은 시장의 눈높이가 이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서프라이징 실적이 나오더라도 주가 반영도는 크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가 예상했던 5조 원인데 7조나 8조가 나온다라면 굉장히 놀랄 그쵸. 만한 일이죠. 하지만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에서는 충분하게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출렁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네. 주가 출렁임 이후에 하락으로 전환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출렁임에 주가 다시 리바운딩이 나올지를 네. 판단해야 되거든요. 일단 실적 발표 후에 실적 기대감, 눈높이 상향화된 투자자들에 대해서 매물출에
주가 조정 이런 뉴스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좋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내일 공략 포인트의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적 측면은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올라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서프라이징 나와서 주가 올라가면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예상치보다 좀 낮거나 또는 예상 수준 측면에서 발표가 되었을 때 주가 출렁일 때 네. 하단부에서 공략하는 전략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로서는 오늘 시간 내에서 테슬라 주가 빠지죠. 예. 테슬라 주가 지난 분기 실적 내용 나올 때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실적치 좋지 않았어요. 지난 분기에서도. 그런데 시간에서 살짝 빠졌다가 10% 상승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낮아졌거든요. 테슬라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면 그 EPS는 좋아졌습니다. 지난 네네. 분기 대비해서는 안 좋지만 지난 분기 대비해서 좋아졌어요. 그래서 실적이 아주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장 시장에서 미국장의 흐름은 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접근도 가능하고요. 그럼 하이닉스에 대한 가격 전략과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놔두고요. 내일장 실적 발표에 출렁이면서 최근 가격 수준에서의 지지 라인이었죠. 20만 원 전후. 예. 20만 원을 살짝 붕괴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20만 원 상방에서 하락의 저점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장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을 때 20만 원 초반까지 주가가 밀린다. 이때는 전략적인 진입 포인트에서 흐름입니다.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입니다. 3, 4일 바닥을 찍은 이후에 시장 전망과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뷰가 발현되면서 주가는 상승으로의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하이닉스의 공략 포인트는 실적 발표 이후에 출렁임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20만 원 수준 접근 전략이고요. 저는 시간차는 필요하겠지만 고점 돌파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연말까지의 흐름이겠지만 그래서 목표가는 2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9만 원 정도로 대응하는 지점에서의 가격 전략 하이닉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밴드 구간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근데 다만 오늘 급하게 뭐 종가에 매수한다거나 네, 그건 이런 방법이 아니라 내일 뭐 개장 전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출렁임을 충분히 좀 봐라라는 네. 말씀이시죠. 아주 서프라이징이 아니면 예. 주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본다라고 생각하고 여유 있게 보는 관점일까요? 내일장 한 차례 흔들림 네. 이후에 가격 제자리로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일장이 전략적인 진입 구간에서의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오, 그러면 24만 원까지 보는 것은 네. 한 사이클로 보시는 거예요? 사실 업황이 좋으면 더 볼 수도 있지 않아요?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지수가 2,900, 3,000 근처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수적 관점에서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네.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이닉스의 저점은 나왔는데 고점은 시간을 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내일 실적 확인 이후에 리바운드 과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정말 아랫꼬리에서 매수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 유효해 보이고요. 일단 1차적으로 24만 원 부근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접근법까지 저희 오늘 정리해 봤습니다.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